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과서 108쪽 과실범을 할 차례죠. 과실범. 우리가 지금 계속 구성요건을 공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부작위를 검토했고 두 번째 인과관계와 객관적 기속을 봤죠. 그리고 고의 그리고 방금 전에 사실의 척을 봤는데 우리 고의, 일부러 범죄하는 거 고의, 그리고 실수하는 거 과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실범에 대해서 검토하겠죠. 과실범. 교과서 108쪽입니다. 그럼 과실은 뭘까? 과실. 실수죠, 실수? 우리 형법 제14조에 있어요.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해서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벌하지 않는다. 무슨 말일까요? A가 B를 고의로 살해했어요. 고의로. 살인죄지요? 보통 살인죄. 사형 무기 5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A가 B를 실수로 죽게 했단 말이에요. 과실로. 과실치사. 뭡니까? 이것은 2년 이하의 금고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사망은 똑같아요. 사망 결과 반같이. 사망은 똑같잖아요. 살인 다 똑같아요. 그러나 고의로 했느냐 과실로 했느냐 행위 반같이죠. 행위 반같이. 딱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고의와 과실을 구별한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 것처럼 일부러, 고의는 일부러, 과실은 실수로. 내가 만약에 B를 고의로 폭행했어요. 내가 일부러 야 이리 와, 나 한 대 맞아, 주먹을 뻥 때렸단 말이에요. 고의로 폭행죄가 되겠죠? 폭행죄. 그런데 내가 만약에 지하철에서 실수로 B의 발을 밟았단 말이에요. 이건 뭡니까? 과실폭행이요. 과실폭행은 처벌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벌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 형법은 원칙적으로 고의범을 원칙으로 처벌하고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우리 법조문에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문에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처벌한다고 했죠.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과실이 뭐다, 고의와 어떻게 차이가 있다, 이걸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과실의 정체가 뭘까? 본질. 우리 고의의 본질은 뭐였어요? 알고 수용하는 거죠. 용인설, 인식설, 용인설, 의사설이 있었는데 고의의 정체는 용인설이죠. 알고 용인해야 돼, 수용해야 돼. 그러면 과실의 정체는 뭘까? 얘가 이 과실이란 말이에요. 과실. 얘가 과실이요. 자, A 이름이 뭡니까? 과실입니다. 그럼 과실을 좀 더 자세히 혐의형으로 분석하면, 자, 과실은 실수하는 거니까 조심할 의무, 주의 의무 위반이란 말이에요. 주의 의무 위반. 운전사는 운전하면서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백미러를 주시하면서 항상 사고 위험에 대처할 조심할 의무가 있죠. 이렇게 조심할 의무, 주의 의무입니다. 주의 의무. 그러면 이 조심할 의무, 주의 의무는 도대체 어디서 발생했을까? 주의 의무의 발생 근거가 있죠. 근거. 법에 있다. 법령. 아니다. 계약이다. 계약. 아니다. 관습이다. 아니다. 사무관리다. 또는 조리, 상식. 그러면 법에 우리 도교법상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주시할 주의 의무가 있죠. 또 계약, 간호사는 환자를 주사할 때 또 환자에 대해서 잘 보살필 계약상 의무가 있죠. 이렇게 법령, 계약, 관습, 사무관리, 조리 나오고 과연 조심할 의무가 있는 겁니까? 판단해야 돼요. 판단 기준. 어느 입장에서 객관설, 평균인, 보통 사람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과연 A가 실수했는가 안 했는가? 즉
주의무를 위반했는가 안 했는가는 누구 입장에서 평균이 변소리죠. 그래서 교과서 볼까요? 한번 교과서 몇 쪽 볼까요? 자, 111쪽 펴봐요. 111쪽 보면 거기 과실범의 구성요건이라고 있죠. 거기 2번 봐요. 주의무 표준이죠. 기억번, 객관설, 니은번, 주관설, 디귿번, 절충설이 있는데 자, 뭡니까? 통설 판례는 객관설입니다. 그래서 누구? 일반인의 주의 능력을 표준하여 주의무, 실수 위반의 유무를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리을번 검토 있잖아요. 검토에 보면 검토의 밑에 보면 판례도 과실 유무를 판단하면서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화해야 하고 그러면서 답을 주셔야 됩니다. 사고 당시에 의학 수준과 의료 환경, 조건, 의료 행위의 특성도 고려해야 된다. 만약에 의료 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틀린 말입니다. 그런 것도 고려한다는 거죠. 아무튼 우리 어느 것입니까? 보통 사람 기준 소리죠. 그러면서 항상 과실은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애견 가능성. 또 하나 피할 수 있어야 돼요. 회피 가능성.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회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전혀 예측 못했다. 내가 도저히 못 피했다. 그래서 애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없다. 우리 헌법은 행위자한테 불가능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항상 예측할 수 있고 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애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있을 때 과실범이 됩니다. 만약에 예측 못했다.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 우리 인간은 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과실범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자, 이것이 이제 과실 본질이고 그럼 세 번째 과실의 정체, 체계적지. 제가 볼까요? 과실의 체계적지입니다. 과실은 과연 소속이 어딜까? 소속이 어딜까? 자, 우리 앞에서 봤지만 방이 세 개가 있죠. 방이 세 개가 있어요. 자, 구성요건방, 위법성방, 책임방이 있어요. 그러면 과실은 과연 어디에 소속일까? 자, 얘가 이름이 과실입니다. 과실은 우리 배웠던 거 복습합니다. 과실은 책임방에 속한다. 따라서 할까요? 인과적 행위론입니다. 인과적 행위론은 과실을 뭘로 본다? 책임 요소로 봅니다. 이에 대해서 무슨 소리야? 과실은 구성 요건에 속한다. 목적적 행위론이죠. 목적적 행위론은 과실은 구성 요건 요소입니다. 이에 대해서 무슨 소리야? 과실은 양다리 골조이다. 객관적 주의 의무 위반은 구속에 속하고 주관적 주의 의무 위반은 책임에 속한다.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있다.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자, 사회적 이론이죠. 사회적 이론, 이중기능설이죠. 고의과실의 이중기능설이죠. 이중기능설. 이에 대해서 무슨 소리야? 1번의 학설 중에 뭐 이것도 있습니다. 과실은 이법성에 속한다. 이법성 요소설. 이렇게 다양한 학설이죠. 그래서 교과서 다시 한번 볼까요? 교과서 110쪽 봅시다. 교과서 110쪽. 거기 보면 자, 가로에 보면 봐요. 과실의 체계적지. 과실은 소속이 어디냐? 책임이다. 아니다. 구속권이다. 아니다. 양다리 이중기능이다. 아니다. 신과실론. 과실은 이법성에 속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학설이기 때문에 요즘 시험에서는 학설이 안 나오니까 대략적으로 과실은 책임? 인과적. 과실은 구성요건? 목적적. 과실은 양다리? 사회적. 이 정도만 이해하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과실의 뜻, 과실의 정체, 세 번째 과실의 소속을 봤어요. 소속. 그러면 과실은 과연 어떠한 종류가 있을까? 네 번째 과실의 종류를 봅시다. 네 번째 과실의 종류. 과실은 과연 어떠한 종류가 있을까? 우리 고의의 종류 배웠죠. 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 택일적 고의, 개괄적 고의 이렇게 봤잖아요. 그럼 과실은 실수는 과연 어떠한 종류가 있을까? 네 번째입니다. 과실의 종류. 우리 앞에서 배웠지만 첫 번째 인식 없는 과실과 인식 있는 과실이죠. 내가 지금 몇 대를 쏘려고 총을 겨누었는데 뭐가 보니까 다른 사냥꾼이 보인단 말이에요. 잘못 쏘면 비가 맞을지도 몰라. 그런데 설마 안 맞겠지.
총을 딱 발사했는데 비가 맞고 죽었네. 이거 뭡니까? 인식 있는 과실이죠. 그런데 만약에 맞아도 별 수 없지. 지 팔자지. 결과 발생을 용인했단 말이야. 용인했어요. 용인하면 뭐가 됩니까? 미필적고이죠. 어쩔 수 없다. 아니 나는 지금 멧돼지를 쏘려고 있는데 사냥꾼이 보여. 잘못하면 사냥꾼 비가 맞을도 몰라. 그래도 별 수 없이 어쩔 수 없다. 근데 맞고 죽었네. 비에 대한 미필적고가 되겠죠. 그런데 자, 인식 없는 과실은 뭡니까? 나는 습속에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 멧돼지라고 총을 딱 발사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죽어 있어? 나물 캐던 처녀가 죽어 있네. 난 전혀 나물 캐던 처녀를 몰랐단 말이에요. 전혀 모르는 거.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거. 인식 없는 과실이죠. 과실치사가 되겠죠. 우리가 이건 지난번에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보통 과실범은 항상 삼총사입니다. 일반 과실범, 보통 과실입니다. 두 번째, 업무상 과실범, 또 하나 중과실범, 이렇게 항상 삼총사, 일반 과실범, 업무상 과실범, 중과실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업무상 과실은 뭘까? 자, 만약에 내가 지나가다가 실수로 비를 다치게 했단 말이에요. 나보다 과실치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동차 운전수가 차를 몰고 가다가 실수로 사람을 치고 다치게 했어요. 자동차 운전수는 어떻습니까? 자, 업무란 말이요. 사회생활상지에서 사회생활상지에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무란 말이에요. 사회생활상지에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 업무. 그러니까 자동차 운전수는 뭐가 됩니까? 업무상 과실치상이 되겠죠. 내가 동네 아이를 놀이터에서 그네놀이 하다가 다치게 했다. 난 뭡니까? 과실치상이지만 유치원 부모가 유치원 안에서 유치원 원화를 그네놀이 하다가 다치겠다. 유치원 부모는 업무 아닙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되겠죠.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과실보다 업무상 과실형이 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업무자라는 신문 때문에 형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 뭐라 합니까? 따라서 할까요? 부진정신문범입니다. 부진정신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중과실은 뭘까요? 내가 약간만 조심해서도 중한 결과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는데 나의 사소한 실수가 중한 결과 발생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 뭐라 합니까? 중과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거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 수치로폴이 막 쌓여있단 말이에요. 수치로폴 알지요? 약간만 불꽃만 튀겨도 불나버리고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용접을 한단 말이에요. 용접 불꽃이 튀어가지고 수치로폴에 붙어가지고 불이 났단 말이에요. 이 중과실이란 말이에요. 중과실. 또는 봐봐요. 여기에 지금 페인트 칠하고 있단 말이에요. 휘발성 있는 휘발유처럼 거기서 담배 피는 거예요. 뭐가 됩니까? 이게 바로 중과실 아닙니까? 그래서 약간만 조심해서도 내가 중한 결과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는데 나의 사소한 실수가 중한 결과를 발생한 거, 이것을 중과실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따라서 할까요? 플라스틱 휴지통 사건. 내가 플라스틱 휴지통에 담뱃불을 소등하지 않은 채 던져가지고 화재 발생했습니다. 아니, 플라스틱 휴지통에 종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걸 담배도 안 끄고 던진 것은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중실화란 말이에요. 이런 거요. 자, 이런 것이 중실화죠. 그러나 요건 중실화가 되지만, 중과실이지만 스펀지 사건. 내가 했잖아. 스펀지라든지 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연탄 아궁 옆에 쌓아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넘어져서 화재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무조건 연탄 아궁 옆에다 이렇게 스펀지 같은 거, 솜 같은 걸 쌓아놓다가 해가지고 바로 중실화가 된 것이 아니라 주목, 쉽게 넘어질 수 있게끔 쌓아놓은 것이, 쉽게 넘어질 수 있게끔 쌓아놓은 것이 입증이 돼야 돼요. 입증이 안 되면 인과관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과실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스펀지 사건 X입니다. 또, 자, 만약에 내가 84세 노인과 11세 소녀에 대해서 안수기도 한단 말이에요. 안수기도. 그런데 안수기도 할 때 폭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연약 환자한테 너무 심하게 들어요. 심하게. 그가 죽었거든요. 84세 노인과
11세 소녀에 대해서 마귀야 물러가라 하면서 안수기도다 죽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나이가 듣거나 연약한 자한테 그렇게 심하게 때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중과실 된다 안 된다?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실치사가 됩니다. 중과실치사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업무상 과실과 중과실은 형이 똑같아요. 법정형 동일입니다. 그래서 법정형 동일이고 두 개의 뭐 상사기가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만 처벌하면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법 교과서 다시 몇 쪽 볼까요? 109쪽 한번 볼까요? 109쪽. 109쪽 보면 표가 있죠. 표가 있는데 거기 보면 자, 일반과실범, 업무상과실범, 중과실범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중간쯤 보면 과실일수라고 있죠. 과실일수는 일반과실만 있고 업무상과실, 중과실이 없어요. 일수는 뭡니까? 일수는 저수지 뚝 무너뜨려서 일이 뭡니까? 넘치게 한다는 물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저수지 뚝 무너뜨려서 침수시키는 거. 과실일수만 있고 업무상, 중과실이 없습니다. 반대로 제일 밑에 칸 봐봐요. 밑에 보면 작물죄 봐요. 작물죄는 반대로 이건 없고 이 두 가지만 있죠. 외워야겠죠. 일수는 요것만 있고 없네. 반대로 작물은 요건 없고 두 개 있네. 이렇게 대부분 다 이렇게 똑같이단 말이야. 그러나 일수하고 작물은 이렇게 우리가 다르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 밑에는 핵심 판례 봐요. 핵심 판례 2번 보면 중과실 나와 있죠. 중과실 행위자가 극히 근소한 주의를 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 부주의로 예견 못해서 여기 발생한 거란 말이에요. 아까 봤죠? 마귀야 물러가라 또는 플라스틱 시통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과실범의 종류, 자, 일반 과실, 업무상 과실, 중과실을 봤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교과서 111쪽 봅시다. 자, 그러면 과실범의 성립요건, 과실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될 것인가? 자, 우리가 지금 계속 과실을 배우고 있는데 첫 번째 과실의 뜻, 두 번째 과실의 본질, 주의무 위반, 세 번째 과실의 소속, 체계적지, 네 번째 과실의 종류 봤는데 다섯 번째 과실범은 어떠한 요건, 과실범의 성립요건입니다. 다섯 번째 과실범의 성립요건. 항상 말하지만 우리 앞으로 여러분들은 범죄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죠. 따라서 할까요? 구성요건, 해당성. 자, 첫 번째 우리 앞에서 봤지만 다시 복습합시다.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두 번째 나빠겠죠. 이법하고, 이법성. 항상 논리적으로 이법성.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책임이 있어야겠죠. 책임. 너 탓이야. 이렇게 책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구성요건, 해당성은 이거 보는 거죠. 지금 구성요건, 해당성은 무슨 문제일까? 자, 구성요건, 해당성. 자, 우리 정상의 주의를 테마니 해서 정상의 주의를 테마니 한 거 우리 아까 봤죠? 주의의무 위반이란 말이에요. 주의의무. 조심할 의무 위반이에요. 주의의무. 주의 의무를 위반한 거예요. 항상 과실범은 예견하고 회피가 어디 해야 돼요? 가능해야겠죠. 가능해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불가능하다. 이거 과실범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피할 수 있어야 돼요. 정상의 주의를 테마해서 범죄 사실의 불인식입니다. 몰라야 돼요. 불인식 모르는 거. 인식한다. 고의죠? 인식하면 고의가 됩니다. 인식하면 고의란 말이에요. 몰라야 돼. 불인식. 그래서 이게 우리 뭡니까? 실수란 말이에요. 실수. 이게 과실이란 말이에요. 과실. 실수구나. 그리고 과실은 항상 결과범입니다. 자, 따라서 할까요? 과실은 결과범입니다. 시작. 과실은 결과범이란 말이에요. 과실은 반드시 결과가 발생해야 돼요. 결과 발생 안 하면 과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외워야 됩니다. 과실범은 기수범이다. 과실범은 기수입니다. 과실범의 미수는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왜? 과실은 결과가 발생해야 되니까. 정리할까요? 과실범 미수 없다. 고의범만 미수가 있지 과실범 미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실범 미수 없습니다. 결과 발생해요. 반드시. 나의 실수와 이 결과가 상당 인과관계,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객관적 기소 같은 거 있어야겠죠? 객관적 기소. 이런 것을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그러네. 조심할 의무를 위반하고, 조심할 의무. 그리고 범죄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 실수죠. 그리고 내 실수와 이 결과 발생, 인과관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의 출제 포인트, 자, 바로 뭐가 나옵니까? 과실을 인정한 판례와 과실을 부정한 판례. 이거 암기하는 거, 이것이 우리 제일 중요한 시험의 출제 포인트란 말이에요. 어느 경우 과실이 되고 어느 경우 과실이 안 되는가. 그래서 과실을 인정한 판례 우리가 이제 하나씩 정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실을 인정한 판례 볼까요? 자, 우리 어차피 과실은 항상 인과관계 있는 거예요. 자, 볼까요 한번. 첫 번째, 기차에 불 켜는 거 있죠. 기차에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운행하다 사고 발생했다. 또는 열차 승무원이 승차하지 않아서 사고 발생했다. 이렇게 기차에 전조등이라든지 승무원이 승차하지 않아서 사고 발생했다. 다 뭐다? 과실범 되겠죠? 만약에 두 번째 따라서 할까요? 연탄가스 확인 설명 사건. 의사가 연탄가스 환자로 실려와서 입원한 환자가 퇴원하면서 자기는 왜 입원한지 몰라요. 왜? 가스에 중독됐으니까. 그래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제가 왜 왔습니까? 물어보면 의사는 제대로 확인 설명해줘야 되는데 이걸 안 해줘가지고 다시 그 방에 자다가 재차 연탄가스에 중독됐단 말이에요. 당연히 과실범 됩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되겠죠. 차량 열시의 교부사건입니다. 차량 열시의 교부사건. 자, 교통경찰이 만취 운전자의 열시를 뺏었는데 나중에 돌려줘가지고 그자가 또 운전하다가 사고 냈단 말이에요. 당연히 과실범 되겠죠. 네 번째 따라서 할까요? 자, 전역병 행가리 사건. 전역병을 행가리 치다가 물에 빠져 죽겠단 말이에요. 당연히 과실범 되겠죠. 과실치사죄. 또는 자취방 촛불 사건. 자취방에 촛불을 끄지 않은 채 켜놓고 나와가지고 화재 발생한 거. 당연히 과실범 되겠죠. 이런 것들은 과실범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할까요? 전조등 승무원 사건, 연탄가스 확인 설명 사건, 자, 만취 운전자한테 열시 교부 사건, 전역병 행가르다가 물에 빠져 죽은 사건이죠. 자취방 촛불 안 켜가지고 화재난 사건이요. 이런 것은 판례가 과실범 인정한단 말이에요. 또는 우리 책에도 있지만 직각 도로 사건. 산동네 같은 거 있잖아요. 산동네가 있어요. 산동네. 여기에 보면 있잖아. 산동네가 있으면 부산 같은데 이 도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도로가 있는데 직각 아니야. 직각이죠. 이렇게 직각이란 말이야. 직각. 그런데 운전사가 이렇게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여기에 누가 누워 있는 거예요. 밤에. 치웠단 말이에요. 아무리 직각도로여도 과실범 성립입니다. 직각도로 사건. 이런 과실범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실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자, 이런 거죠. 유리창 청소 추락 사건입니다. 자, 내가 여고 선생인데 학생들한테 안쪽 유리창만 닦으라고 했어. 5층 건물에. 근데 유독 한 학생이 바깥쪽 닦다가 추락이 죽었단 말이에요. 아니, 여고생까지 이 선생이 청소를 감독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자, 또는 자, 부러진 메스 사건. 내가 의사인데 환자를 수술하다가 칼날을 부러졌단 말이에요.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상처 부위를 봉합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봉합한 부위에 상처 나가지고 상처가 악화됐단 말이에요. 의료계에 관행해야만 메스가 부러지면 못 찾으면 봉합하는 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과실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또는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과실범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안전거리 미준 사건. 내가 있잖아, 안전거리를 미준수한테 차를 정차하고 있는데 T차가 나를 받아가지고, 이런 경우도 과실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또 있잖아요, 네 번째. 자, 구경하다가 회초리에 눈 찔린 사건. 자, 내가 초등학교 선생인데 학생을 체벌한다면 체벌하는 거예요. 그런데 체벌하는데, 자, 초등학생이 다른 학생이 약 올리기 위해서 뒤에서 몰래 이렇게 엿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데 회초리를 누르니까 뒤에 있는 학생이 보다가 눈에 찔린 거란 말이에요. 선생은 학생한테 체벌할 때 혹시 누가 뒤에 있는 거 없는 거 이렇게 확인하면서 이렇게 체벌할 주의무가 없습니다. 이거 말고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항상 말하지만 우리가 기본 이론적은 배우고 있지만 나중에 뭡니까? 판례를 따로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판례가. 왜냐하면 이 기본 이론은 우리가 이게 기본 판례예요. 이 말고도 다른 심화 판례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이런 기본 판례가만 나온 게 아니라 심화 판례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 강좌하면서 기본 판례 중심으로 하면서 나중에 어려운 이제 심화 판례라든지 또 전문적으로 판례에 대해서는 특화시켜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판례가 대세이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본 판례를 공부하고 나중에 우리 판례 공부를 다시 또 하면 이제 기본이 돼 있으니까 나중에 어려운 판례가 나온다 하더라도 훨씬 수월하단 말이에요. 근데 기본도 안 돼 있다. 근데 판례 공부한다. 기본 판례, 심화 판례 다 해야 돼요. 너무 이것은 양이 많지요. 머리가 부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본 판례 나올 때마다 암기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유리창 청소 추락 사건, 부러진 메스 사건, 안전거리 미준 사건, 구경하다 회초리 누는 사건. 이렇게 과실을 인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 구별하는 거, 이것이 시험의 출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항상 과실은 나빠야 돼요. 나쁘다. 그리고 비난할 수 있어야겠죠. 당연하겠죠. 일단은 이렇게 보면서 자, 교과서 몇 쪽을 볼까요? 자 109쪽 볼까요? 109쪽. 제일 밑에는 핵심 판례. 택시 운전사인 피고인이 심야에 멸집된 주택 사이의 좁은 골목으로 직각! 우리 판례 외웠죠? 직각 도로 사건이죠. 직각 도로 아까 봤죠? 과실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끝에 봐요. 주의무가 있었다. 조심한 부분. 주의무가. 그 말은 과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넘겨볼까요? 자, 110쪽. 자, 거의 110쪽에 제일 위에 있는 박스에 3번에 두 번째 줄 봐요. 플라스틱 시통 봤죠? 중과실이죠. 중실화. 중과실 인정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자, 또 하나 우리가 교과서 쭉 넘겨보면 116쪽. 자, 거기 봐봐요. 핵심 판례가 있죠. 핵심 판례. 거기 보면 2번 봐요. 2번. 전당포 영업자가 전당포를 받을 때 민증 받고 장부에 기재하면 다 한 거예요. 설사 나중에 이것이 작물인 것이 판명됐다 하더라도 업무상 과실 자물죄 안 됩니다. 민증 확인하고 장부에 기재하면 됩니다. 3번 봐요. 3번. 자, 거기 두 번째 줄 발안시라고 있죠. 찜질방 발안 사건인데, 자, 찜질방 주인과 종업원은 손님이 찜질방에 들어왔어요. 근데 나중에 몰래 뒷문으로 빠져나가서 술을 먹고 와가지고 발안실에 잠자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단 말이에요. 찜질방 주인은 이렇게 일일이 다 뭐 냄새 맡으면서 확인할 주의무가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과실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3번의 끝에 보면 줄침부분 업무상 주의무가 있었다고 어렵다. 있지 않다는 거죠. 어렵다니까 과실범이 안 된다는 거죠. 4번. 자, 익수 환자, 물에 빠진 환자입니다. 익수 환자 사건인데, 익수 환자를 응급차량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산소통에는 산소 잔량을 체크하자는 거. 이럴 때 그 병원 인턴은 여기에 대해서 산소통에 산소 잔량을 체크할 의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실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봐요. 산소 잔량을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과실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자, 5번은 뭡니까? 자, 그 강철빔 두 번째 줄 봐요. 5번에 두 번째 강철빔 주위에
라바콘 세개 설치한 거.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 지하철 공사 같은 도로 공사할 때 그 노란 노랗게 된 거 뭡니까? 표지판으로 갖다가 이렇게 쭉 설치해가지고 사람 출입을 막잖아요. 그렇게 막아놓고 있잖아요.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사고가 발생했어요. 아니 라바콘 설치해놓고 다 막아놨으면 이 지하철 공사하는 사람은 다 한 거예요. 자기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누구 책임입니까? 그 다친 사람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업무상 과실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봤지만 과실이 안 되는 거 지금 보니까 또 뭐가 나왔습니까? 자, 전당포 영업자 사건이죠. 민증 확인하고 장부 이자하면 과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또 우리 6번째 찜질방 발행 사건이 나왔죠. 찜질방 발안실 이것도 안 된다고 그랬죠. 다음에 익수환자 사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판례가 나올 때마다 이것은 과실범이 되고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어차피 판례는 결론 주시면 나오니까 과실을 인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 암기하는 거 별표 3개 이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알겠죠? 별표 3개 아주 잘 나오니까 우리가 과실범에서 제일 나온 거 요거 나오는 거예요. 항상 나온다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자, 드디어 우리가 이제 과실범의 성립요건을 봤습니다. 과실범의 성립요건은 정상의 주의를 태만해서 주의만해서 범죄사실을 모르는 과실. 그래서 시험에 뭐 나온다? 과실을 인정한 판례와 과실을 부정한 판례 구별하는 거. 이것이 시험의 출제 포인트였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과실범의 성립요건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과실범의 성립요건까지 봤는데 자, 다시 교과서 몇 쪽을 보냐 그러면 자, 교과서 111쪽 펴봐요. 111쪽 밑에서 10번째 줄 보면 3번 있죠. 3번. 자, 허용된 혐의를 하면서 줄쳐 볼까요? 객관적 주의무 제한. 6번째가 과실범의 객관적 주의무 제한입니다. 과실범의 객관적 주의무 제한이에요. 어려운 말이죠. 항상 말하지만 과실범은 주의 의무 위반이에요. 이게 뭘까? 주의 의무 위반이에요. 이게 주의 의무예요. 조심하는 거. 네, A 의무 위반, A 의무, B 의무, C 의무 위반, D 의무, E, F, G, H, I, J, K. 자, 이렇게 과실범은 이렇게 A 조심하는 거, B 조심하는 거 이렇게 주의 의무를 위반한 거예요. 그런데 주의 의무를 위반한 건데 문제는 이 객관적 주의 의무를 어떻게 했어요? 제한했어요. 좁혔어요. 그래서 이렇게 좁혀버린 거예요. 좁혔어요. 그러면 자, 좁혔죠 지금? 옛날 넓었는데 좁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JK, 이 J 의무, K 의무, 이 JK 의무는 옛날에는 과실범이 됐죠. 지금은 과실범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옛날에는 과실범 넓게 봤단 말이에요. 주의 의무를. 그러나 좁히니까 여기 좁히니까 J 의무하고 K 의무 위반은 과거에는 과실범이 됐지만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실범의 주임을 제한하다 보니까 이건 해도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할까요? 허용된 이념 시작. 허용된 이념이에요. 허용된 이념. 그러면 허용된 이념에 해당하면 주의무가 없잖아요. 주의무가 없어요. 그러면 과실범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과실이 안 되면 뭐가 없어요? 구성유가 가능성이 없죠. 무죄가 되겠죠. 벌하지 않겠죠? 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허용된 이념은 주의무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과실이 안 되고 과실은 구성유에 속하니까 구성권이 없으니까 무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허용된 이념. 우리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항상 우리 주변에 위험이 상존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 항상 위험이 상존해 있다?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면 자, 건축 현장 또는 실험실 또는 공장 또는 의료 현장 또는 도로교통 여기서는 항상 사고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자, 내가 아파트 현장 소장인데 공사장 인부가 벽돌 나르다가 실수로 떨어뜨려가지고 다른 인부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소장 너 주의무 위반이다. 왜? 제대로 안전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느냐. 소장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하면 소장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내가 대학교 교수인데, 화공학과 교수입니다. 학생들한테 실험을 시켰어요. 그런데 뻥 터져가지고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학생들이 화상이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교수 제대로 지도 감독 못했으니까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하면 누구 교수 무서워서 실험하겠어,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마찬가지로 공장장도 마찬가지로 공장장에서 공장에 있는 공원이 일하다가 사고나 손가락이 나갔단 말이에요. 공장장 책임져야 된다. 의사가 수사하다가 환자 죽었다. 내가 차를 몰고 가다가 사람 치었다. 무조건 발생한 사고 전부 다 과실범으로 처벌하면 이 일에 종사할 사람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심할 때, 이렇게 심할 때만 과실범 인정하고, 그래, 좀 JK 같은 거 경미한 것은 좀 봐주자. 허용된 혐의로 봐가지고 아예 구성요건 해당성을 배제해서 처벌하지 말자. 그런 것이 허용된 혐의고, 허용된 혐의에서 특히 도로교통에서 나온 것이 따라서 할까요? 신뢰원칙입니다. 신뢰원칙. 이 신뢰원칙은 독일의 판례, 일본의 판례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형성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뢰원칙은 뭘까요? 신뢰원칙. 자, 유명한 삼거리 교차로 사고가 있단 말이에요. 운전사 A는 녹색등, 녹색등에 따라 직진 신호 받아가지고 직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녹색등에 한 직진 신호 받아 직진하고 있는데, 아니 상대방 운전수 B가 갑자기 신호 위반에 뛰어든 거예요. 꽉! 그래서 B가 사망했습니다. 운전사 A, 자, 업무상 과실치사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것인가? 운전사 A는 상대방 운전사 B도 도교법을 준수한다고 신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신뢰를 배신하고 뛰어들었잖아요. 이럴 때 운전사 A가 상대방 운전수에 대한 신뢰를 존중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B가 죽었어도 운전사 A는 허용된 혐의로 신뢰원칙에서 아예 구속에 해당성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 된다? 발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운전을 갖다가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안 그러면 운전 무서워서 못하죠. 상대방이 갖다가 신뢰를 배신해가지고 뛰어들어가지고 사고 나시겠다. 다 처벌한다면 우리는 스트레스 받아서 운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뢰원칙이 심해난단 말이에요. 신뢰원칙. 그래서 우리 과실범의 두 번째 시험의 출제 포인트는 이게 나옵니다. 신뢰원칙을 적용되는 판례, 신뢰원칙이 안 되는 판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나온 별표 한 개, 신뢰원칙에 대한 판례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신뢰원칙, 자, 교과서 볼까요? 자, 교과서 112쪽 펴봐요. 디귿번 있죠? 112쪽 디귿번 신뢰원칙입니다. 신뢰원칙. 그래서 자, 쭉 남아 있는데 거기 핵심 판례 2번 봐요. 위 박스에 있는 핵심 판례 2번입니다. 위 직진 차량의 운전사가 사고 지점을 통과할 무렵 비록 약간의 과속, 제한 속도를 위반해서 과속 운전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아니 갑자기 차를 신호위반 뛰어든 걸 예상 못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신뢰원칙 적용돼서 과실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죄. 다음 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박스 핵심 판례 서울 소재 잠수교. 잠수교는 자동차 전용도로란 말이에요. 자동차 도로에 자전거가 튀어나온 거예요. 운전사는 자동차 전용도로에 자전거가 있다는 걸 신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뢰원칙 적용돼서 과실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죠. 그 밑에 있는 핵심 판례 1번 봐요. 1번 육교. 육교 밑에 사람이 무단횡단하다가 육교 밑에 누가 사람 무단횡단합니까? 우리 신뢰원칙 적용된단 말이에요. 다음 페이지 봐요. 114조. 제일 위에 있는 핵심 판례 주침부분이죠. 자동차 전용도로. 아니 88 올림픽 도로 같은 거지. 자동차 전용도로에 갑자기 사람이 무단횡단하는 거예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자 주목 볼까요? 신뢰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면 과실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무죄가 되는 거예요. 신뢰원칙 적용 안 된다. 과실범 되는 거예요. 성립 유죄예요. 유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신뢰원칙 적용되는 거 지금 잠깐 몇 개 봤지만, 자, 첫 번째 따라서 할까요? 의사상호간에는 신뢰원칙 적용됩니다. 자, 우리가 의사끼리 수술하다가 내가 내과 의사인데 신경과 의사가 신경계통에 이상이 없다고 해서 수술하고 있는데 신경에서 뇌주막하가 터져가지고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안 막아가지고 못 막아가지고 환자가 부고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과 의사는 누굴 믿었습니까? 신경과 의사를 믿고 수술한 거지 않습니까? 신경과 의사가 신경계통에 이상이 없다고 해서 한 거죠. 이럴 때 내과 의사
신뢰 원칙 적용해서 과실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또는 있잖아요. 약사와 제약회사. 약사와 제약회사. 마찬가지로 약사도 약을 조제할 때 제약회사에서 제약회사에 특히 제약회사의 그 약을 보면서 유통기간하고 색깔 변질 여부 확인해서 지워주면 돼. 그걸로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환자가 그 약을 먹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사는 누굴 믿었습니까? 제약회사를 신뢰했단 말이에요. 그거죠. 또는 있잖아요. 자, 도로교통에서 예를 들면 자동차 대 자동차 이건 적용되죠. 또 자동차 대 자전거도 적용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동차와 보행자가 문제야. 항상 보행자. 자동차와 보행자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동차와 자전거는 신뢰 원칙이 잘 적용되지만 자동차와 보행자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와 보행자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예를 들면 아까 봤지만 육교미치라든지 자동차 전용도로라든지 고속도로 무단 행사자 또는 적색 신호등의 횡단보도 이런 경우에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된단 말이에요. 육교 및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적색 신호등의 횡단보도 이런 데 적용되는데 만약에 따라서 할까요? 상하 감독관계 의사와 간호사 의사와 조수 이럴 때는 신뢰 원칙 적용 안 됩니다. 간호사가 실수한 거 의사가 간호사를 신뢰했다 해서 적용 안 됩니다. 자, 외울까요? 상하 감독관계는 신뢰 원칙 적용 안 됩니다. 의사와 간호사, 의사와 조수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신뢰를 기대할 수 없는 자. 노인, 유아, 정신병자, 술에 만취한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 114쪽 봐봐요. 114쪽. 제일 밑에는 핵심 판례 봐. 제일 밑에는 핵심 판례. 1번 봐. 버스 운전사가 40m 전방의 우측도로에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우리 신뢰할 수 없죠. 또 2번에 조치 부분.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항상 신뢰 원칙은 신뢰가 가능해야 돼요. 노인, 유아, 정신병자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스스로 규칙 위반. 내가 규칙 위반했네. 내가 규칙 위반했어요. 내가 스스로 규칙 위반했단 말이에요. 이럴 때 마찬가지로 신뢰 원칙 적용 안 됩니다. 또 상대방의 규칙 위반을 내가 알고 있어요. 이미 인식했어요. 상대방이 중앙선 침범을 운전하고 있네. 상대방이 음주운전하고 있네. 그러면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 다시 114쪽 중간에 있는 핵심 판례 봐요.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이미 중앙선을 침범해서 비정상 운행. 이럴 때는 제한된단 말이에요. 정리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상하 감독관계, 의사와 간호사, 신뢰를 기대할 수 없는 자, 노인, 유아, 정신병자, 술에 만취한 자, 내 스스로 규칙 위반했어요. 또 상대방의 규칙 위반을 내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신뢰 원칙이 제한돼서 과실범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출제 포인트 뭐가 나온다? 신뢰 원칙을 적용하는 판례. 무죄, 신뢰 원칙이 안 되는 거, 유죄. 이거 구별하는 것이 시험의 출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과실 부분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과실을 인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 정리하는 거. 별표 3개. 그리고 신뢰 원칙 적용되는 판례와 안 되는 거. 별표 1개. 그래서 두 가지가 시험의 출제 포인트입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